자,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벌써 이제 2월, 조금 있으면 이제 9 정도 되고요. 2월 달이면 아주 기간도 짧지만 정신이 없는 그런 달이죠.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시면서 우리 매번 올려드렸던 밴드의 문제, 역시 벌써 이제 5주차 들어가네요. 전체적으로 한 10문제 다시 한번 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1번 보시게 되면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 1번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 자, 직접 점유자는 말 그대로 그 물건 직접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임차인, 전세권자, 뭐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자주냐 타주냐를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가지려고 돌려주려고 소유의 의사가 없죠. 타주 점유자 맞았죠. 자, 2번 추정, 3번 추정, 그 다음에 4번도 추정자가 보여요. 점유권 문제 나오면서 추정자가 나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무과실하고 부동산이 이런 두 개의 단어가 있으면은 아니다. 부정형으로 나와요. 어차피 우리는 지문정리니까 긍정형이냐 부정형이냐.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는 점유 개성은 추정된다 그랬는데 무과실자 안 보이고요. 부동산 안 보이고 추정됩니다. 2번부터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무과실 안 보이고 부동산 안 보이니까 추정되죠. 역시 추정되고. 자, 4번은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건에도 부동산 보이네? 그럼 결론은 적용된다 그러면 안 되죠. 부정형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적용되지 않는다. 4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조금 무슨 얘기인지 생각하면서 풀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자, 4번은 뭐 설명드렸지만은 어느 물건을 점유한 사람은 그 점유물에 대해서 적법하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말하는 그 물건은 동산을 말하는 거지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권리자로 적법하게 추정해 준다는 거지 부동산은 점유한 사람을 권리자로 추정해 줄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4번이 틀렸고요. 자, 이제 2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나오는 파트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 파트에서의 키워드를 계속 익숙하게 잡으셔가지고 문장 안에서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는 거. 점유자 회복자 관계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문제되는 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과실 문제, 과실 누가 취득하느냐. 그 다음에 멸실 훼손됐을 때 배상 문제, 그 다음에 비용 문제가 생기죠. 딱 이렇게 잡아놓고 1번 보니까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해서 자,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죠. 필요비, 유익비는 어떤 점유자든 청구할 수 있는데 선의 점유자는 자기 것도 아니면서 과실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 그만큼 이득을 보고 있으니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통상 필요비. 모든 필요비 그럼 틀리고요. 자,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나왔으니까 배상 문제가 나오겠고요. 그럼 배상은 딱 둘 중에 하나. 현존 배상이냐 전부 배상이냐.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자, 현존 했죠. 많은 여자 중에 제 곁에는 선자만 남아있어요. 선자, 현존. 그러니까 선이면서 자주 점유가 현존 배상이지 나머지는 전부 배상이에요. 그럼 점유자 찾아야죠. 어떤 점유인지 찾아야 돼. 선의는 나왔네요. 그럼 자주해야 돼요. 근데 앞에 보니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그랬으니까 이건 타주겠죠. 그럼 뒤는 현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배상해야 된다. 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옳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찾아서 맞추듯이 맞춰주면 됩니다. 자, 3번 필요비 상환 청구는 뭐 유익비든 뭐든 자, 악의 점유자에게도 다 인정이 되죠. 4번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용. 자, 제가 필요비하고 유익비에서 유익비에만 특이한 3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유익비 청구는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만 청구해야 돼. 현존. 그 다음에 그럼 실제 들인 비용하고 그 현존하고 있는 그 가치액의 증가액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항상 선택. 여기 이제 줄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회복자 선택이죠. 선택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유익비는 금액이 좀 크다 보니, 자, 줄 사람이 주긴 주는데 현재 지금 돈이 없으니까 법원에 청구해서 그 상환기간 좀 허여, 유예 좀 해달라 할 수 있죠. 상환기간 허여. 자, 그러니까 지문에서 비용 나오는데 현존할 때 선택, 상환기간 허여 나오면 유익비가 여기에 연결돼야지 필요비 연결되면 안 되죠. 그럼 여기 상환기간 허여 나오는데 필요비 나왔으니 이놈 틀렸죠. 필요비 내릴 수가 없고요. 자, 5번은 뭐 옳은 이가 되겠네요.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빨리, 특히 이제 늦게 공부하시거나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아, 여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자꾸 습득을 하시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이제 강의 시간에 들으시고. 자, 역시 3번 점유자 회복자 관계 문제죠. 연속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서 까먹지 마시라고. 물론 그래도 뭐 이제 또 까먹게 되지만 그래도 계속 반복하면 되니까. 이게 많은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전날 봤던 거 다시 그 다음날 한번 보시라고. 저의 이 깊은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또 한번 풀어보시면 1번은 아까 그 얘기고요. 2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했다. 멸실훼손 나오면 배상 문제 나온다고요. 그럼 배상 문제는 하나만 외우시라고 그러죠. 선자만 현존이에요. 선자 현존. 나머지는 전부. 자, 그럼 여기 현존이 범위에서 배상이 나왔으니까 그럼 점유자는 선자가 나와야 되는데 악의가 나왔으니까 이놈 틀렸네요. 전부 배상해야지. 오케이, 2번. 자, 3번은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자, 이건 뭐 돌려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2번 보니까 유익비 나오면서 가액 증가 현존한 때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유익비는 그렇다니까. 여기에 또 필요비 나왔으면 틀린 질문이 될 거예요. 자, 5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환기간 허여 나왔어요.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 그래요. 그런 거 딱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몇 번이었어요? 2번이 됐었죠. 자, 4번 문제. 소유권파 들어와서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한 얘기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기존의 통로가 있다. 공모에 접하는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그런 거 생각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는 시험 문제에서 기존 통로가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통로가 기능을 다하지 못했으면 인정이 되는 거고,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이거 찾으시면 돼. 그럼 뒤 문장 쭉 읽으시면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인정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그 객관식 문제 푸는 일종의 방법이에요. 내용 학연사 하면은 나중에 보시지만 모의고사 보시다 보면 시간 부족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자, 2번은 주의토지 통권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현재 토지 상황에 맞춰서만 인정되지 장차 미래 상황까지 대비해서 정할 수는 없죠. 2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3번 뭐 당연히 통로 길도 낼 수 있는데 당연히 통로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자, 뭐 다른 거 큰 문제 없고, 뭐 4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세요. 자, 5번 역시 이제 상린관계 문제인데요. 틀린 것은 그랬죠. 자,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설치 비용은 당연히 담을 설치하니까 양쪽이 쌍방이 절반씩 부담을 하라고 그러고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설치하기 전에는 그 땅의 경계가 어디쯤인지 측량을 해야 되겠죠. 자, 측량은 자기 땅을 측량하는 거예요. 뭐 2차 지적법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그럼 당연히 큰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용을 많이 들겠고,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비용이 적을 텐데 그것도 절반씩 부담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측량 비용은 그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건 뭐 외울 이유도 없는 거죠. 담을 설치할 때는 경계다 설치하는 거니까 같이 반씩 부담하지만, 측량은 네 땅 측량하는 거니까 그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자, 그럼 여기는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설치 비용은 절반이 나와야 되는데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 나왔으니까 이거 틀렸죠. 측량 비용이 토지
면적의 비율이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읽다 보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에서 분할이나 일부 양도가 나오면, 자, 이것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죠. 무상이면 결국 보상 의무는 없다. 그렇죠. 그럼 키워드 빨리 잡으시고. 자, 3번, 4번, 5번 큰 문제는 없고, 4번 같은 경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미 통로가 있다. 그럼 이미 통로가 있다는 것은 판례 두 가지,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인정되고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또 읽어보니까 또 기능을 하지 못한 때 나왔으니까 인정된다. 오케이. 이런 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6번 부동산의 점유취득 시효 문제죠. 좀 복잡한 부분인데 천천히 읽어보시면, 1번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죠. 점유취득시효니까. 자,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 발생할 뿐이죠. 바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의 성질인데 채권적 청권이지만, 그래서 일단은 소멸시효 대상은 되지만 현실을 생각할 때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죠. 더 나아가서 점유를 상실했다고 해서 시효익 포기라고 볼 수 없는 한, 자, 즉시 바로 소멸되지 않고 10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 현실을 생각해서 그런 판례를 내린 거예요. 원래는 10년 지나면 무조건 소멸돼야 되는데, 둘 다 어쨌든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3번은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원 부동산 소유자하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 시효취득한 사람이 있는데, 자, 당연히 이 사람은 이 소유자한테 등기해달라는 채권이 있고요. 부동산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한테 등기해줄 의무가 있지만 그게 둘이 계약상에서 발생된 채권 채무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소유자가 시효 취득자한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처분했을 때 이 부동산 소유자는 시효 취득자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지만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죠. 채무 불이행은 계약상의 책임이에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 불이행인데, 이건 그렇지가 않죠. 어쨌든 3번 틀렸고요. 4번은, 자, 요 등기청권의 상대방인데, 제가 기준점 정확히 잡으셨죠? 시효 완성자가 등기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은 두 가지. 뭐 당시? 시효 완성 당시에 진짜 소유자이죠.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줘야 됩니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야 되는데 그 소유자도 진짜 소유자야 되지. 이 사람이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라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대가 될 수 없다 이거죠. 근데 4번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했어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한 것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하고요. 또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7번 역시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자, 원시 취득 맞고요. 자, 2번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을 받죠. 그러니까 시효 취득 주장하는 현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은 없는 거죠.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원소유자 측에서 이 사람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3번은 점유는 평온공인하에 맞아요. 간접점유로 취득시효 완성할 수 있냐 없냐 그게인데, 점유를 하면 되지 직접점유냐 간접점유냐 그런 걸 따질 건 아니죠. 이 놈이 틀렸네요. 간접점유로도 시효 취득할 수가 있어요. 자, 4번과 5번이 바로 요건데,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등기의 상대방은, 자, 시효 완성 당시죠.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20년간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인하게 점유를 했어. 시효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을은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으면, 자, 이제 4번 얘기죠. 시효 진행 중에 그랬으니까, 시효 진행 중이라는 것은 시효 완성 전이라는 얘기죠. 부동산이 전전 양도됐다. 원래 갑이 소유자였는데 병에서 정으로. 자, 이렇다 하더라도
시효 취득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럼 시효 완성자는 그럼 결국 완성 전에 몇 번 달라졌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으로 등기된 사람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니까 그 최종 등기 명의자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맞았고. 근데 5번처럼 시효 완성 후에 자 제3자 앞으로 이전가 됐으면 끝났죠. 시효 완성 후에 갑이 병한테 자 이 시점에서 이전해 줬으면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시효는 완성됐다 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는 게 원칙이 되는 거죠. 확고한 기준입니다.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해라. 자, 3번이 여기도 역시 정답이 되겠고. 자, 8번 부합 문제죠. 자, 1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자, 토지에 부합되니까 당연히 그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갖게 되겠죠. 맞았고. 자, 2번 농작물은 무단으로 했던 뭐였든 항상 경작자 소유에 되는 거지 토지에 부합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 부합한다 그랬으니까. 자, 3번처럼 1번은 적법한 권한 없이 했으니까 부합이 되지만 2번은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의해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당연히 이 지상권이라는 정당한 권한 있이 타인 토지에다 부속시켰으니까 이 물건은 지상권자가 갖는 거지 토지 소유자가 갖는 건 아니죠. 부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았어요. 자, 4번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요. 자, 5번은 증축 부분 나오죠. 그럼 제가 증축 부분 읽으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가 보여요. 그럼 당연히 부합이 된다는 얘기고 부합이 된다는 것은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이 증축 부분도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니까 옳은 얘기죠. 근데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부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증축한 사람이 그 증축 부분은 소유권 취득하겠죠. 자, 읽으면서 여기 보이는 거 보여요. 독립은 기존 건물과 별개의 얘기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니까 기존 건물과 똑같다. 자,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자꾸 공부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9번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자, 공유 문제네요. X토지인데 갑이 5분의 3. 이 사람은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네요. 을은 5분의 2. 자, 틀린 것은 그랬네요. 1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했다. 자, 키워드가 임대죠. 자, 그 부동산 공유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은 관리행위라고 그랬죠. 그럼 임대 관리니까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죠. 그러면 갑이 을과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병에게 임대한 것은 유효하니까 을은 병한테 X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죠. 옳은 얘기고. 2번 갑이 을과 또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또 임대 또 나왔어요. 적법해. 지금 병이 이 사람 갑하고 임대차 해가지고 이걸 사용하고 있다고요. 을 동의 없이 임대차 했다 하더라도 적법하니까 을은 병한테 토지 내놔라도 할 수 없고 차임 상당에게 부당이득 반환 자, 요 병이라는 사람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해줄 의무가 없는 거죠. 병은 얘한테 갑한테 차임을 줬을 테니까 을은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받은 차임 중에서 내 지분만큼은 돌려달라. 과반수 지분권자인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병이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맞았고. 3번 을과 갑, 을이 이제 을이 소수 지분권자죠. 갑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를 했대요. 또 임대 나왔어. 자, 갑이 한 것은 적법한 거지만 을이 한 것은 부적법이죠. 이건 관리행위로서 관리가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병이 만일에 을하고 임대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갑, 과반수 지분권자는 병한테 토지 인도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4번은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다. 자, 제가 사용수익이 나오면 항상 누가 사용수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수익이 적법할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을은 그랬으니까 을이겠죠. 을이 지금 소수지분권자인데 갑하고 협의 없이 지가 지금 이 일정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건 적법이 아니라 불법이죠. 잘못된 거죠. 예. 근데 이것은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는 안 되죠. 자, 2번 갑이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해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 자, 이제 등기가 나왔어요. 등기 나오면 항상 공유에서는 잘못된 등기를 물어본다고 그랬고
잘못됐는데 이 등기를 전부 말소할 수 있느냐, 일부 말소할 수 있느냐, 이 포인트를 잘 잡아서 들어가시면 역시 누구 명의로 등기됐는지를 보시라고 그랬죠. 자, 매수인 명의로 그랬어요. 갑이 아니라. 근데 저 매수인은 이 토지를 샀다는 얘기인데 누구한테 샀냐? 갑이 엑스토지 전부를 을 동의 없이 매도했다고 그랬으니까 갑한테 산 거죠. 그러면 갑이 을과 협의 없이 이 토지를 병한테 팔아서 이전 등기까지 해준 거예요. 그럼 이 등기 잘못됐지만 갑의 지분만큼은 유효가 되니까 을은 병한테 그 등기 전부 말소해달라고 할 수는 없죠.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는 유효하다. 그렇지, 맞았죠. 4번이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공유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매번 문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구별을 해놓고 일단 지분과 공유물 중에서도 사용 수익하는 거하고 등기된 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별해서 결론 뽑아내시면 돼요. 자, 이제 똑같이 엑스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은 3분의 2, 을은 3분의 1. 역시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 을이 소수 지분권자죠. 틀린 것 그랬네요. 자, 1번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한테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지분은 처분이 자유롭죠. 그래서 1번 틀렸지. 근데 만일에 을은 병의 동의 없이 X 토지를 그랬으면 토지는 공유물이니까 자유롭게 처분 못하죠. 공유물이냐 지분이냐 구별하시고. 자, 2번은 사용이 나와요. 자, 누가 사용하냐? 병에게 사용하게 했다니까 병이 사용한 거죠. 누가?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사용하게 했어요. 갑이 병한테 허락을 해가지고 사용하겠다고. 그럼 항상 사용 수익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그럼 지분의 과반수로 갑이 단독으로 했다 하더라도 적법하니까 을은 병한테 역시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아까 9번 문제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죠. 3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엑스토지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또 등기 나와서 등기. 그럼 누가? 갑이. 그럼 갑은 지금 공유자 중 한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3분의 2, 을 3분의 1 이렇게 등기해야 되는데 갑이 그냥 단독으로 등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 등기도 잘못됐지만 갑도 소유자니까 소유자인 3분의 2 지분만큼은 유효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을은 갑 보고 그 등기 전부 말소해달라 할 수는 없고 네 지분 빼고 내 지분 비율만큼만 이 등기 말소해달라.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4번을 보시게 되면 또 등기가 됐는데 누구 명의로 됐냐면 정 명의로 됐어요. 정. 자, 정이라는 사람은 지금 소유자가 아니죠. 정이란 제3자가 이 토지 전부를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 그럼 당연히 이 등기는 전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각자 단독으로 이건 보존행위로 해서 이 등기 전부 말소해달라 청구할 수가 있죠. 자, 처음은 조금 힘들고 좀 어색하고 그럴 겁니다.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뭐 다 잘하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번이 정답이 되겠고. 그래서 자꾸 이제 뭐 2월달 정도 됐으니까 이제 1, 2월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내게 되죠. 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요.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꾸준히 연습하고 반복해야 되는 거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